요즘 한국 경제를 보면요. 참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이 미스테리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이 퍼즐 좀 보세요. 금리는 오르는데 원화는 약세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뜨겁고 심지어 나라가 망할 위험은 역대 최저래요. 뭔가 이상하죠? 보통 이런 신호들은 경제 위기 직전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를 찾아서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미국 경제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좀 뜬금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바로 타코입니다. 네, 맞아요. 그 멕시코 음식 타코요. 이게 왜 나왔냐면 요즘 미국 경제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예측 불가능성이거든요.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발표한 정책을 오늘 갑자기 확 뒤집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정책 방향이 정말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앞으로 1년 동안 미국에서 터질 수 있는 타코 쇼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당장 1분기에는 관세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고요. 2분기에는 연준 의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표를 얻으려고 막 돈을 푸는 그런 포퓰리즘 정책이 튀어나올 수도 있죠.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뭐랄까 시한폭탄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인데 이게 두 번째 단서인 일본과 만나면서 이야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 일본 경제가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비율을 보시면 일본의 상황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디플레이션이라는 아주 깊은 늪에 빠져있던 경제를요, 아베노믹스라는 거대한 크레인으로 억지로 막 끌어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너무 세게 당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절벽으로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늪으로 다시 빠지자니 끔찍하고 절벽으로 떨어지는 건 더 무섭고 정말 진퇴양난인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10년 전 아베노믹스를 한창 하던 때랑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엔화가 너무 강한 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미국도 가만히 안 있죠. 계속 금리 올리라고 압박하니까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엔화 약세를 밀어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단서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일본이 처한 딜레마. 이 두 가지가 도대체 한국 경제의 미스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차트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원화가 유로나 달러에 비해서는 힘을 못 썼죠. 약세였어요. 그런데 여기 일본 엔화를 한번 보세요.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이 움직였죠. 결국 지금 원화가 약한 건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생겨서라기보다는 그냥 엔화가 약해지니까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저희 추측이 아니에요.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일본 금리 올려야 한다고 대놓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일본을 압박해서 엔화 가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니까 엔화랑 같이 움직이는 원화 역시 끝없이 추락하는 걸 막아주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퍼즐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원화 가치가 엔화 덕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위험하다 하면서 돈을 빼가는 그런 패닉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금리는 왜 오를까요? 그게 바로 위험 때문이 아니라 기대 때문으로 바뀐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어라? 생각보다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괜찮네? 물가도 높으니까 한국은행이 쉽게 금리 못 내리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전 세계 경제가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할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런 낡은 경제 공식만으로는 이 새로운 시대를 헤쳐나가기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체력 자체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튼튼해졌다는 겁니다. 이 1조 달러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빌려준 돈이 빌린 돈보다 1조 달러나 더 많다는 뜻이에요. 순자산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환율이 조금만 흔들려도 나라 경제 전체가 휘청거렸던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났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안의 변수만 보고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미국의 타코 정책이나 일본의 금리 결정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이
우리 경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환율 움직임을 예측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떤 외부 충격이 와도 꿋꿋이 버틸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변동성의 시대. 여러분의 금융 전략은 이런 변화를 예측하는 데 맞춰져 있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내는 데 맞춰져 있나요? 글로벌 경제 게임의 룰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